탑3로 추려보면요, 다 식신상관이 일간에게 있어서 좋은, 오랜만에 일주올림픽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식 보기 좋은 여자 일주 탑3를 꼽아보겠습니다. 일주만으로 판단하는 게 정확하지 않으니 공부하는 겸 재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순위나 내용에 구애를 받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여자분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고, 그래서 자녀성과 관련돼서는 식신상관이 중요합니다. 식신상관을 자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예쁘게 잘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식신상관을 생해주는 비견겁제도 튼튼하면 더 강하게 생을 받으니 좋습니다. 반대적으로 봤을 땐 정인과 편인이 식신상관을 심하게 극하는 경우는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상대적입니다. 식신상관이 너무 강하면 인성으로 제어해 주는 것이 식신상관의 입장에도 좋은 모습이 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남편과 자녀가 모두 유능한 여자 사주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겠죠. 일지에 자리 잡은, 시에도 자리 잡은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관이 자녀성인데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면 자녀 보기 좋을 것을 암시하고 있겠죠. 이 사주에는 관성도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남편은 변호사로 유능하고 자녀도 총명하고 유능하다. 대운도 봄, 여름으로 흐르기 때문에 유리한 흐름으로 가서 좋은 명이 됩니다. 다음 사례는 남편은 무덕하고 대신 자녀 보기 좋은 사주입니다. 가을에 태어난 목이기 때문에 관살이 혼잡되면서 강해서 나를 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금을 녹일 화가 중요하겠죠. 화식상이 필요한 사주입니다. 물론 인성으로 이 금을 소통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가을이기 때문에 수의 활용은 제한적입니다. 화의 식상이 중요하고 자녀들이 유능하고 복이 있다. 운도 용신으로 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말년에 잘된 사주입니다. 관살은 나를 심하게 극하기 때문에 남편 복은 없는 사주 구성이 되는 거죠. 요 예는 이제 산명책에 나왔던 사주인데 남편은 영화롭고 자식은 귀한 사주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병자귀라고 합니다. 신금인데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불이 강하죠. 계절적으로 이 식신이 중요하게 쓰일 것을 알 수 있겠죠. 관성도 강하고 나도 약하지 않고 식신도 나에게 생을 받아서 물론 무계합으로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운 자체가 이제 겨울로 가서 말년에 자녀가 영화롭게 되는 사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인데 가을입니다. 가을이라 물이 많은 것은 좋지 이 자체로 구성은 괜찮습니다. 내가 생하는 목이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자식이 튼튼하게 있고 관성도 일지하고 재성의 뿌리를 박아가지고 튼튼합니다. 대운도 가을에서 겨울, 봄으로 흐르기 때문에 말년에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게 각 요소들이 있고 조화롭게 되어 있으면 좋은 사주인 거죠. 자녀복 좋은 사주의 특징은 일단 식신이 튼튼해야 됩니다. 천간에 드러나고 지지에 뿌리가 있으면 튼튼하겠죠. 다만 너무 강하면 인성으로 제어를 해주는 게 좋겠죠. 식신이 나에게 용신으로 작용하는 게 관살이 강해서 식신이 필요한 사주라든지 비견겁제가 강해서 식신으로 에너지를 빼야 되는 사주. 계절적으로 식신이 쓰임이 좋은 구성이 되면 자녀 보기 좋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일주론이기 때문에 인종법을 활용을 합니다. 이 일지에다가 보이지 않는 요소들 끌어다가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현성 기준으로 보면 장생이라든지 걸록 제왕이 강한 자리고요. 관대나 쇠도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약한 자리는 사묘, 절대 약하겠죠. 인종해왔을 때 약한 것보다는 강하고 뚜렷한 것이 좋기 때문에 적천수 여명장이 나온 구절인데요. 사주 중에 상관이 나타나 청하면 자식이 귀하게 되고 효도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혼잡되지 않고 기운이 뚜렷하게 하나로 있으면 맑게 천간에 있고 뿌리가 있는 구조, 이렇게 되면 말할 것도 없다. 다만 뒤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상관이 태양하면 인수를 자식으로 하고 상관이 태약하면 비견을 자식으로 하고 인수가 왕하나 상관이 없는 것은 재성으로 자식을 삼고 그 식상만 자녀로 논할 필요가 없다.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배우자는 관성이다. 자녀는 식상이다라고 보지만 용신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용신으로 보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도 안상되고 안정적이고 형이나 충당하지 않고 수운하고 좀 맑게 있으면 좋다. 일주올림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일간에는 병화하고 정화가 식신상관이죠. 목화통묘이라고 하잖아요. 식상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식신상관이 특별히 좋은 일간들이 있는데 그중에 목일간들은 식상이 상당히 좋죠.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 봤을 때 파란색으로 해놓은 갑인이라든지 갑진, 갑오는
식상이 튼튼하죠. 좋은 자녀복이 있을 확률이 있고 요 뒤에는 식상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쪽엔 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중에서 고르면 갑인, 갑진, 갑오 일주를 꼽았고요. 약한 것 중에 하나 꼽은 거는 일지가 편관이고 식상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주에는 식상이 좋게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꼽았습니다. 초록색으로 된 거는 식상이 강하지 않지만 나에게 유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식상의 복이 있다. 특히 여자 명에서 금요력도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갑진일주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갑진일주는 갑목이 비옥한 토지를 만나서 잘 자라고 있고 병화가 식신이 약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복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좋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들도 보겠습니다. 일간들도 식상, 목화통명이 좋은 작용을 하겠죠. 또 유리한 일주들을 보면 식상이 뿌리가 돼서 강한 일주들, 이런 일주들을 좀 좋게 봤고요. 식상이 약해지는 절태로 간다든지 사가 있는 이런 부분은 약하게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을묘, 을사, 을미, 을류일주를 꼽겠습니다. 을류일주도 상관과 식신은 강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편관이 나를 극하는 데 식상이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식복이 있는 일주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보면 을사일주를 꼽겠습니다. 금요록도 있고 일지가 상관이고 걸록제왕이고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좋게 봤습니다. 그러면 목일간 중에서 우승자를 보면 이제 갑진일주를 더 좋게 봤습니다. 이 목욕지인 것이 조금 감점이었고 식상이 강한 것,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어도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있는 갑진일주를 더 좋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화일간들을 보겠습니다. 병일간 입장에서는 무토나 기토가 식신상관인데요. 화 입장에서 토는 반드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화는 목을 키우든지 혹은 금을 녹이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두 작용 모두에서 토는 방해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식상이 좋게 쓰이지는 않아요. 앞에 목일간에 비해서는 식상이 도움되는 것이 약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해주는 목이 있는 병인일주들이 나쁜 구조는 아니죠.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식상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구조를 청하게 튼튼하게 있으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주도 좋겠죠. 병호일주도 이 식상의 기운이 화도 강하고 토도 강하기 때문에 셉니다. 매우 강한 점은 일부 감점이 되겠죠. 병신이나 병자일주들은 식상이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병진, 병호, 병술, 일주. 병술 일주 같은 경우는 강하진 않지만 일지의 식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상이 너무 센 것보다는 적절하게 있는 것이 좋아서 포함시켰고요. 병인 일주는 토가 강해서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는 것을 목으로 극복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점에서는 좋은 작용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병진 일주를 손을 꼽겠습니다. 나도 어느 정도 힘이 있고 토도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이 목을 키우는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면에서 병진일주가 나은 것으로 봤습니다. 정화일간도 보겠습니다. 상관이나 식신은 이제 무기토가 되겠죠. 정화는 금을 녹이는 것이 좋은데 토는 정화의 에너지를 많이 뺐기 때문에 더 꼭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정사, 정미, 정류, 정축 일주들이 식신이 힘이 있는 일주들이죠. 너무 강한 면이 있습니다. 정미 일주는 적절한 수준에 있는 것은 좋아 보이고요. 정류 일주는 사가 있는 게 단점이 되고요. 정리 일주는 이제 절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약하다고 보고요. 정축 일주는 일지가 식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정사, 정미, 정유일주를 꼽겠습니다. 식신이 튼튼하게 있는 요 세 일주들이 좋고 이 중에서는 정미일주의 손을 좀 꼽아보겠어요. 이 안에 을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상의 과한 부분을 제어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으면서 식신이 약하지 않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만든 일주라서 정미일주를 꼽아봤습니다. 화일간을 보면 병진일주와 정미일주 중에서는 정미일주에 손을 꼽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일간들을 보겠습니다. 무토일간은 경금하고 신금이 이제 식신상관에 해당되죠. 무일간들을 키우는 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을 키워내는 작용, 두 가지가 다르게 쓰입니다. 반드시 한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보겠고요. 일주 중에서 무신일주, 무술일주 이 두 일주들이 식신이 튼튼하게 있는 일주들이고 이 나머지 일주들은
다소 약하다. 그래서 일간들 중에서는 일지에 식신이 있고 금을 키우는 광산으로서 작용하는 무토 좋게 봤고요. 무술일주도 일지가 비견이면서 식상이 쇠관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좋다. 이 중에서는 무신일주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토일간을 볼게요. 기토일간도 경금이나 신금이 식신상관이죠. 근데 기토는 무토에 비해서는 목을 키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금의 이 무토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음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기토가 강한 일간들은 기미, 기유일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뭐 기초까지도 볼 수 있겠죠. 기묘라든지 기사, 기해는 식신은 약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미일주하고 기유일주를 조금 더 좋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저는 기미일주를 더 좋게 봤어요. 아무래도 이 밭에 금이 센 것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을목이 들어있는 기미일주가 정화도 들어있고 식상에 있어서도 더 유리하다, 조금 낫다고 봤습니다. 그럼 토일간 중에서 봤을 때는 광산으로서 작용하는 무신일주를 기미일주보다는 좋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금일간들 보겠습니다.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임수하고 계수가 식신상관에 해당되죠. 금일간들은 수를 만나면 유리합니다. 수를 만나면 금이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금백숙청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는 수가 튼튼한 것들은 경신일주, 경술일주, 경자일주 이렇게 되겠네요. 경인이나 경진, 경호일주들은 약하겠죠. 식상들이 약한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인일절을 봤을 때는 식상 자체는 약하긴 하지만 금생수하고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임목을 키우는 이 식상이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자녀 보기 좋은 일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시면 경술일주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경자일주는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감점을 줬고요. 경신일주는 좋긴 하지만 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금요록이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경술일주에 좀 들어줬습니다. 신일주들 볼게요. 신일주들도 임수나 계수가 식신상관에 해당하죠. 신일간 같은 경우에는 임수나 계수를 신기라고 부릅니다. 신일간 도세주옥이라고 하죠. 보석을 물에 깨끗이 씻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보다는 임수가 좋긴 합니다. 신금에게는 식상이 좋게 쓰입니다. 그 부분은 가산점이 되겠죠. 이 중에서 식상이 발달한 것들은 여기 신유일주, 신해일주, 그 다음에 신축일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는 신유일주하고 신해일주를 꼽아봤습니다. 신묘일주도 경인일주하고 마찬가지로 이 자체의 기운은 세진 않지만 금생수하고 수생목하는 입장에서 식상이 좋은 작용을 한다. 그런 면에서는 자식 보기 좋은 일주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신유일주를 꼽겠습니다. 예쁜 보석이 수를 만나서 잘 씻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완성적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어서 자식 보기 좋고 금일간을 보면 이 중에서는 신유일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쁜 보석이 임계수를 만나서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일간들을 보겠습니다. 임수일간은 간목이나 을목이 식신상관에 해당되죠. 목을 키우는 일간들이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식상이 튼튼하게 있는 것들은 임인일주, 임진일주, 임술일주는 식상 자체의 모습은 약하지만 지지가 평관으로 되어 있고 이 목이 꼭 필요한 구조라서 선택이 됐고요. 임진 드러난 것들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경쟁에서 밀렸고 임인일주하고 임진일주를 보면 다소 생작용이 좀 과하다. 나의 에너지를 심하게 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요 진토가 있는 모습이 좋아서 이 중에서는 임진일주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계일간들도 봄비와 같은 계수가 목을 잘 키우기 때문에 식상이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계묘는 일지 자체가 식신에다가 천을 기운이 있으니까 좋죠. 계해일주도 간목이 장생하는 곳이고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두 일주들이 상관과 식신이 상당히 힘이 있는 일주들이다. 개축일주는 식상은 약하지 않으면서 일지가 평관이기 때문에 식상이 좋은 작용을 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식상이 복이 있는 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보면 개축 일주에 숨을 들였습니다. 식상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식상이 필요한 구조, 자식복에 있어서는 개축 일주가 조금 더 좋다 같습니다. 그럼 수일간 중에서 보면 임진하고 개축을 봤을 때 임진일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축토나 신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목이 잘 자랄 수 있느냐만 봤을 때는 임진이 조금 낫다. 목화 토금수 5행 중에서 우승한 일간들만 모아봤습니다. 갑진, 정미, 무신, 신유, 임진 이렇게 탑5 일주들이 꼽혔네요. 이 중에서 탑3로 추려보면요. 갑진, 신유, 임진 다 식신상관이 일간에게 있어서 좋은 구성입니다. 그렇지 않은 구성은 제외를 했고 중에서 순위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꼽아보면
갑진이 1등, 신유가 2등, 임진이 3등.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만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본 것이고 다른 관점에서는 또 다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주올림픽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일주올림픽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